어르신, 제가 모셔드렸습니다. 택시기사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을 때 박말순 할머니는 그저 평범한 친절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백미러에 비친 그 얼굴을 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죠. 20년 전 집을 나가던 그날 밤 아들의 뒷모습과 너무나 닮은 옆얼굴이었거든요. 강남역까지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목적지를 말했어요.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숨기려 핸드백을 꽉 쥐었죠. 설마 하는 마음과 혹시나 하는 기대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기사는 능숙하게 핸들을 돌렸어요. 그의 손등에 희미하게 보이는 흉터가 할머니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린 시절 준호가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생긴 그 흉터와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오른쪽 손등 위에 반달 모양 흉터. 그때 할머니는 울면서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었죠.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안전벨트는 매셨고요. 기사의 다정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투, 그 억양까지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할머니의 귓가에 생생하게 남아 있었거든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어요. 서울의 저녁거리는 불빛으로 가득했지만 택시 안은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백미러를 통해 기사의 얼굴을 계속 훔쳐봤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그 남자는 피곤한 듯 보였지만 어딘가 단정하고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얄궂네요. 어르신, 감기 조심하셔야 해요. 기사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할머니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도 항상 날씨 걱정을 먼저 했었죠. 비 오는 날이면 할머니가 우산을 챙겼는지 확인하고 겨울이면 목도리를 꼭 두르라고 신경 쓰던 아이였어요. 고맙습니다. 기사님도 건강 조심하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대답했어요. 그러자 기사가 잠깐 백미러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분명 뭔가를 느낀 듯한 그런 눈빛이었거든요. 혹시 멀리서 오셨어요? 기사의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니요, 청담동에서 왔어요. 사업차 강남역에 갈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러시군요. 사업을 하시나 봐요? 네,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작은 회사가 아니었어요. 지난 20년간 할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시작해 이제는 프랜차이즈 150개를 거느린 식품회사의 대표가 되었거든요. 엄마손 반찬이라는 브랜드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했죠. 하지만 그 성공 뒤에는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20년 전 사업 초기의 빚더미와 생활고 속에서 아들 준호는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는 일밖에 모른다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아들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어요. 기사님, 혹시 이 일을 오래 하셨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어요. 처음엔 다른 일도 해봤는데 이게 제 적성에 맞더라고요. 15년. 할머니는 숫자를 곱씹었어요. 아들이 집을 나간 지 20년, 그렇다면 5년 동안은 무엇을 했을까요? 가족은 있으세요? 할머니의 질문에 기사는 잠시 침묵했어요. 백미러 너머로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혼자 살아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그 대답에 할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역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준호인지 아니면 그저 비슷하게 생긴 다른 사람인지. 기사님,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기사가 다시 백미러를 쳐다봤어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김준호입니다. 왜? 그러시죠? 그 순간 택시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울음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김준호. 맞았어요.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기사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천천히 차를 갓길에 세웠어요. 비상등을 켜고 핸들을 잡은 채 그는 백미러가 아닌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니.
기사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억눌러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준호야, 정말 내가 맞니? 준호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어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죠. 20년 만에 마주한 어머니의 모습은 기억 속 그 모습과 너무 달랐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하지만 여전히 또렷한 눈빛.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옷차림과 품위가 준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맞으세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뒤돌아 앉아 어머니를 제대로 마주보니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래, 준호야. 엄마다. 20년 만이구나. 말수는 핸드백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20살 청년의 모습을 한준호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졸업식 날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엄마는 매일 이 사진을 봤어. 너를 찾으려고 수소문도 많이 했지. 하지만 내가 연락을 끊어버려서 저도 몰랐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준호는 어머니의 고급스러운 코트와 명품 핸드백을 보며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억 속 어머니는 항상 낡은 옷을 입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반찬 가게에서 일하던 모습이었거든요. 많이 변했지? 엄마도 세월을 못 이기나 봐. 말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그건 외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20년간 말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준호가 떠난 후 말수는 미칠 것 같았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것은 자책감이었습니다. 내가 돈만 쫓아서 아이를 잃었구나 하는 생각에 밤마다 울었죠. 하지만 말수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언젠가 준호가 돌아왔을 때 떳떳하게 맞이하고 싶었거든요. 빚을 갚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당당하게 하고 싶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저. 준호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핸들을 응시했습니다. 20년 전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빚쟁이들이 집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던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죠. 그 모습을 본 준호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21살 혈기왕성한 청년이었던 준호는 그날 밤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엄마처럼 돈에 쪼들리면서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다고. 그때 내뱉은 말들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어요.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 눈물, 그리고 준호야, 가지마 하던 절규. 하지만 준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그때 엄마가 너무 무리했어. 내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했다가.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철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 집을 나온 후 5년 동안 준호는 방황했습니다.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막노동도 하고 식당 종업원도 했죠. 자존심 때문에 집에 연락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택시 기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처음엔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차 이 일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사람들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데려다주는 일, 그 소소한 보람이 준호를 지탱해줬죠. 택시기사 일은 언제부터 한 거니? 말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15년 정도 됐어요. 처음 5년은 이것저것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면허를 땄죠. 어머니께 배운 성실함만은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말에 말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잘못됐을까봐 너무 걱정했어. 경찰서에도 수없이 신고했고 사람을 고용해서 찾기도 했지. 하지만 내가 의도적으로 숨은 거라면 찾을 수가 없더라고. 죄송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했을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 와서 뭐가 중요하겠니?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건강해 보여서 다행이야. 말수는 아들의 어깨를 쓰다듬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대하듯 다정하게. 2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어머니의 손길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택시 창문에 빗방울이 흘러내렸고 도심의 불빛들이 그 물방울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반찬 가게는? 반찬 가게가 많이 컸어. 이제는 전국에 매장이 150개가 넘어. 엄마 손 반찬이라고 혹시 들어봤니? 준호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엄마 손 반찬.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몰다 보면 그 간판을 자주 봤거든요. 설마 그게 어머니의 회사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게 어머니 회사였어요? 그래. 너 없이도 엄마는 열심히 살았어. 언젠가 너를 만나면 떳떳하게 얘기하고 싶었거든. 말수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말 뒤에 숨은 20년의 고독과 아픔을 준호는 느낄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엄마 음식 맛있다고 할 때마다 내 생각이 났어. 내가 제일 좋아하던 된장찌개, 김치찌개, 그 맛을 그대로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준호는 어머니의 음식 맛을 기억했어요. 세상 어떤 음식보다 맛있었던 어머니의 손맛. 그 맛이 그리워서 식당에 가면 항상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시켰었죠. 가끔 엄마 손 반찬에서 반찬을 사 먹었어요. 왠지 익숙한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랬구나. 내가 먹어줬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결국 이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비 오는 서울의 한복판, 낡은 택시 안에서. 엄마, 응, 준호야. 집에 같이 가면 안 될까요? 준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말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집에 가자. 우리 집으로. 택시는 청담동의 한 고급 빌라 앞에 멈춰 섰어요. 준호는 건물을 올려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30층짜리 최신 아파트, 그것도 펜트하우스라는 사실을 현관 안내판에서 확인한 순간 현실감이 더욱 떨어졌죠. 어머니가 여기 사세요? 그래. 3년 전에 이사 왔어. 너무 큰가? 말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넓은 집, 비싼 가구, 고급 차.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들 하나 없는 빈 공간을 채우지 못했거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둘은 침묵했어요. 거울에 비친 모자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우아한 옷차림의 노부인과 택시 기사복을 입은 중년 남자.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조합이었죠. 현관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리석 바닥, 샹들리에, 넓은 거실과 통유리로 보이는 서울 야경. 준호는 신발을 벗으며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앉아라. 엄마가 차 끓여줄게. 말수는 주방으로 향했어요. 최첨단 주방 기구들 사이에서 말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차를 준비했습니다. 20년 전 좁은 부엌에서 보이던 그 손놀림 그대로였어요. 준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면을 가득 채운 액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모두 준호의 사진이었어요. 어릴 적 사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졸업식 사진까지. 어머니, 이 사진들은 매일 봤어. 너 없이도 엄마는 너를 잊지 않았다고. 말순이 차를 들고 오며 말했어요. 그 말에 준호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자. 엄마도 미안해. 그때 엄마가 너무 여유가 없었어. 빚에 쪼들려서 내 마음을 헤아릴 겨를이 없었지. 말수는 차를 따르며 천천히 말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차 잔을 준호 앞에 놓았습니다. 보이차야. 내가 좋아하던 거 기억나서 항상 사다 놨어. 혹시 너를 만날까봐. 준호는 차 잔을 들었어요. 향긋한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20년 전 어머니와 함께 마시던 그 맛이었죠. 솔직히 말할게요, 어머니. 준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처음 5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고 제 자신도 한심했고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죠. 여러 번 죽고 싶었어요. 말순의 손이 떨렸어요. 차 잔을 내려놓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택시기사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손님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죠. 세상에는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새벽에 병원 가는 환자, 밤늦게 퇴근하는 직장인, 임신한 아내를 모시고 가는 남편.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는 게
제 일이 됐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그때부터 조금씩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준호가 그렇게 성장했구나. 말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이 좌절하지 않고 자기 길을 찾았다는 게, 하지만 어머니께 연락은 못했어요. 자존심도 있었고 무엇보다 두려웠어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하지 않을까봐. 바보 같은 소리. 엄마가 널 용서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 넌 엄마의 전부였는걸. 이제 알았어요.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준호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어요. 20년 동안 쌓인 후회와 미안함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엄마는 내가 원망스럽지 않았어. 단지 걱정됐을 뿐이야.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프지는 않은지, 추운 겨울을 어떻게 보내는지. 말수는 일어나 서재로 갔어요. 잠시 후 두툼한 파일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봐. 파일을 열자 수많은 서류가 나왔어요. 실종 신고서, 사설 탐정 의뢰서, 각종 수소문 자료들. 모두 준호를 찾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찾았어. 흔적도 없더라. 내가 정말 철저하게 숨었구나 싶었지. 주민등록도 옮기고 휴대폰도 바꾸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까지 했니? 말순의 물음에 준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의 빚 때문에 제 앞길이 막힐까봐 두려웠어요. 제 명의로 된 보증도 있었고 어머니 회사 연대보증인이기도 했잖아요. 제가 사라지면 그 빚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수는 숨이 막혔어요. 아들이 자신을 위해 그렇게까지 했다니. 그랬구나. 엄마는 몰랐어. 내가 그런 마음이었는지. 하지만 후회했어요. 너무 늦게 깨달았죠. 진짜 효도는 도망치는 게 아니라 함께 견디는 거였다는 걸.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준호야,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자. 엄마 곁에 있어줄 수 있겠니? 말순의 간절한 목소리에 준호는 망설였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택시 기사예요. 이런 화려한 곳에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택시 기사가 어때서? 엄마도 평생 반찬 장사했어. 직업에 귀천이 어디 있니? 하지만 준호야, 엄마는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어. 내가 행복하고 건강하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엄마 곁에만 있어줘. 그것만 바랄게. 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집으로 올게요.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요. 그날 밤 모자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20년의 공백을 채우기에는 하룻밤이 짧았지만 그래도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처음에는 꿈인 줄 알았지만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전경이 현실임을 일깨워줬습니다. 객실 문을 열고 나오자 식탁에 가득 차려진 아침상이 보였어요. 된장찌개, 구운 고등어,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어릴 적 먹던 바로 그 메뉴였습니다. 일어났니? 씻고 밥 먹자. 말수는 앞치마를 두른 채 주방에서 나왔어요. 비싼 옷 대신 평범한 일상옷을 입은 모습이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만드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아들 밥은 엄마가 챙겨야지. 준호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된장찌개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맛이었거든요. 맛있어요, 어머니.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제대로 못 먹고 다녔구나. 말수는 계속 반찬을 준호 앞에 놓았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준호는 회사에 전화했어요. 오늘은 출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준호야, 오늘 엄마 회사 가볼래? 내가 한 번쯤은 봐야 할 것 같아서. 말순의 제안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가 일군 회사가 궁금했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길 준호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어머니가 운전하는 최신형 외제차는 자신이 모는 택시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어머니, 운전은 언제 배우셨어요? 한 10년 전쯤? 사업하다 보니 필요하더라고.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익숙해. 회사는 강남구 대치동에 있었어요. 10층짜리 사옥 전체가
엄마 손 반찬 본사였습니다. 건물 입구에 걸린 큰 간판을 보며 준호는 감탄했어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로비를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말수는 부드럽게 답례하며 준호를 이끌었습니다. 모두들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아들 준호예요.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 앞에서 말순이 준호를 소개하자 모두 박수로 환영했어요. 준호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어요. 20년 만에요. 말순의 말에 임원들은 놀라는 표정을 지었지만 곧 따뜻한 시선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말순은 준호에게 회사를 구석구석 보여줬어요. 연구실에서는 새로운 반찬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고 품질관리실에서는 매일 아침 샘플을 검사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무엇보다 맛과 위생을 중요하게 여겨 엄마 손맛을 그대로 전하는 게 목표거든. 말순의 설명을 들으며 준호는 감동했어요. 어머니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좋은 음식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대표님, 내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회의가 있습니다. 비서가 일정을 알려주자 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야, 내일 같이 갈래? 가맹점주들도 만나보고. 제가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잖아. 다음 날 회의장에는 전국에서 모인 가맹점주 150명이 모여 있었어요. 말수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어요. 말수는 준호를 무대로 불렀어요.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아들 준호예요. 20년 만에 다시 만났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어요. 가맹점주들은 말순이 아들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대표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자 장내가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몇몇 가맹점주들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대표님이 얼마나 아들 찾으려고 애쓰셨는지 몰라요. 회의 때마다 아들 이야기를 하셨죠. 한 번은 회의 중에 비슷한 나이대 남자를 보시고 눈물을 보이신 적도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듣던 준호는 가슴이 미어졌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정말 어리석었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돌아오셨잖아요.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모자는 거실에 나란히 앉았어요. 말순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물어볼게. 택시기사 일 계속하고 싶니? 준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해온 일이었고 나름 보람도 느끼는 직업이었습니다. 네, 좋아해요. 사람들을 만나는 게 재미있어요. 그래, 그럼 계속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어머니 회사 일도 배우고 싶어요. 어머니가 이룬 것들을 이해하고 싶거든요. 말순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그럼 낮에는 회사에서 일 배우고 원하면 저녁에 택시 운전해도 돼. 어때? 그렇게 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 인생이잖아. 준호는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자신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어머니가 고마웠습니다. 어머니, 한 가지만 약속할게요. 다시는 도망가지 않을게요. 힘들어도 함께 이겨낼게요. 그래, 우리 이제 함께 가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날 밤부터 준호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낮에는 회사에서 유통, 마케팅, 경영을 배우고 저녁에는 가끔 택시를 몰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회사 일은 생소했고 택시 일과 병행하려니 몸이 고됐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3개월이 흘렀어요. 준호는 어머니 회사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택시기사로 15년간 쌓은 사람 보는 눈이 도움이 됐죠. 준호 씨, 이번 신메뉴 개발 미팅에 참석해 주시겠어요? 상품 개발팀 김 팀장이 준호를 찾아왔어요. 준호는 이제 회사에서 준호 씨로 불렸습니다. 대표 아들이라는 꼬리표 대신 자기 이름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회의실에서 준호는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제가 택시기사로 일하면서 만난 손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혼밥을 하시더라고요. 1인 가구용 소포장 제품을 늘리면 어떨까요? 좋은 의견이네요. 실제로 1인 가구가 계속 늘고 있으니까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다른 팀원들도 동의했어요.
준호는 자신의 경험이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준호는 여전히 택시를 몰았어요. 주 2, 3회 정도였지만 그 시간만큼은 자신만의 시간이었습니다. 기사님, 청담동까지 가주세요. 어느 날 저녁 젊은 여성이 택시에 탔어요. 준호는 친절하게 인사하고 출발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회사에서 혼났거든요. 여성의 풀이 죽은 목소리에 준호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내일은 더 나을 거예요. 힘든 날이 있어야 좋은 날도 오는 법이니까요. 고맙습니다. 위로가 되네요. 이런 소소한 대화들이 준호에게는 여전히 의미가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택시 기사의 매력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어머니가 항상 기다리고 있었어요. 늦은 시간이어도 말수는 거실에 앉아 뜨개질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다녀왔어요, 어머니. 어서 와. 배고프지? 국 데워놨어. 이런 평범한 일상이 준호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순간들이었거든요. 어느 주말 말순이 준호에게 제안했어요. 준호야, 우리 옛날 집 가볼까? 옛날 집이요? 응,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좁은 집. 지금도 그대로 있어. 준호는 놀랐어요. 어머니가 옛집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니. 왜 안 파셨어요? 너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잖아. 팔 수가 없더라.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성북구의 한 오래된 동네로 갔어요. 좁은 골목길을 지나 2층짜리 낡은 빌라 앞에 섰습니다. 여기네. 준호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2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작은 창문. 들어가 보자. 말수는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오래된 가구들, 낡은 벽지, 작은 부엌.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이걸 왜? 가끔 왔어. 내 방에 앉아서 너를 기다렸지. 말수는 준호의 방문을 열었어요. 작은 방 안에는 준호의 책상과 침대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준호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서랍을 열자 오래된 교과서와 노트가 나왔습니다. 그 위에 어머니의 편지가 한 통 놓여 있었어요. 이건 내가 돌아올까봐 매달 편지를 썼어. 다 읽어봐.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준호야, 잘 지내니? 엄마는 오늘도 내가 보고 싶구나. 겨울이 와서 걱정이야. 따뜻하게 입고 다니고 있는지. 편지는 수십 통이 있었어요. 매달, 매년 어머니가 써내려간 글들. 준호는 한 장 한 장 읽어내려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야, 엄마 회사가 조금씩 커지고 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엄마가 되고 싶어. 언젠가 너를 만나면 떳떳하게 말하고 싶어. 준호야, 오늘은 내 생일이구나. 29살이 됐네. 어디선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기를 바란다. 준호야, 회사가 상장됐어. 내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괜찮아. 엄마는 끝까지 널 기다릴 거야. 마지막 편지는 6개월 전 것이었어요. 준호야, 엄마가 이제 65이 됐어.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가끔 외롭지만 그래도 살아야겠더라. 너를 만날 때까지는. 어머니. 준호는 편지를 꼭 쥐고 울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그리워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절절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화나지 않았어. 단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말수는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어요. 2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그 다정한 손길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진짜로 다시 시작하자. 과거는 과거고 지금이 중요한 거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이후 준호는 더 적극적으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같이 보고 가끔은 산책을 나갔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던 말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호야, 내 미래 생각은 해봤니? 미래요? 응, 결혼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솔직히 생각해 본 적 없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져서. 그래도 너도 이제 40이잖아. 좋은 사람 만나면 엄마가 얼마나 기쁠지 모르는데. 어머니, 저는 지금이 행복해요.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 하지만 내 행복도 중요해.
엄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는 걸 보고 싶어? 준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지금은 어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제일 소중해요. 그날 밤 준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어요. 20년 동안 방황했지만 이제는 확실한 뿌리가 생겼습니다. 어머니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었죠. 1년이 흘렀어요. 준호는 이제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통 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의 통찰력은 회사 발전에 큰 도움이 됐죠. 준호 상무님, 신규 매장 오픈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준호를 상무님이라고 불렀어요. 말순이 6개월 전 준호를 정식으로 임원에 임명했거든요. 고생했어요. 내일 오픈식에 가서 점검하죠. 준호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냈어요. 특히 가맹점주들과의 소통에서 강점을 보였습니다. 택시기사로 일하며 쌓은 소통 능력이 빛을 발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준호는 가맹점 현장 점검 중 한 여성을 만났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새로 오픈한 매장의 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매장 분위기가 좋네요.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했어요. 지은은 밝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매장을 구석구석 깨끗하게 관리했고 손님들에게 친절했습니다. 혹시 이 일을 오래 하셨어요? 3년 됐어요. 처음엔 직원으로 시작했다가 열심히 해서 점장이 됐죠. 대단하시네요. 준호는 지은의 열정이 마음에 들었어요. 자신처럼 밑바닥부터 시작한 사람의 냄새가 났거든요. 그날 이후 준호는 지은의 매장을 자주 방문했어요. 처음에는 업무상 이유였지만 점차 지은이라는 사람 자체가 궁금해졌습니다. 상무님, 오늘도 오셨네요? 지나는 길에 들렀어요. 커피 한잔 할까요? 좋아요. 두 사람은 매장 옆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 저도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엄마 손 반찬에서 일하게 된 게 전환점이 됐어요. 아이가 있으세요? 네, 7살 딸이 있어요. 예쁘고 착하답니다. 준호는 지은의 솔직함이 좋았어요. 자신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저도 제 이야기를 할게요. 사실 저는 준호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어요. 20년 동안 어머니와 떨어져 살았던 이야기, 택시기사로 일했던 것, 그리고 1년 전 극적인 재회까지. 와,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부끄러운 과거죠.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아요. 부끄러울 게 뭐 있어요. 다시 시작한 게 대단한 거죠. 지은의 말에 준호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어요. 업무 관계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준호는 용기를 내서 지은에게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지은 씨, 저와 식사 한번 하시겠어요? 업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요. 좋아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은의 대답에 준호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40이 넘은 나이에도 설레는 마음은 여전했습니다.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에서였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연애다운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이혼 후 처음이에요. 두렵기도 하고요. 천천히 가면 안 될까요? 서로 알아가면서. 그래요, 천천히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어요. 서로의 온기가 전해지는 그 순간, 준호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3개월 후, 준호는 지은을 어머니에게 소개했어요.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어머, 드디어? 말수는 기쁜 표정으로 지은을 맞이했어요. 어머니,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준호 상무님. 아니, 준호 씨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요? 반가워요. 우리 준호를 좋아해 주셔서 고마워요. 말수는 지은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웃었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아이가 있다고 들었어요. 언제 한번 같이 밥 먹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지은은 딸 은채를 데리고 왔어요. 7살 여자아이는 말순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이렇게 예쁜 아이를 봤나? 이리 와봐. 말수는 은채를 무릎에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어린아이의 온기가 좋았습니다. 준호 아저씨, 우리 할머니 만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은채의 말에 모두가 웃었어요. 말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늘었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말순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웃고 떠드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가족이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6개월 후 준호와 지은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과 가맹점주들, 그리고 준호가 택시 기사 시절 알게 된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모였죠.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행복해라. 말수는 준호와 지은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이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물었어요.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신부 신랑을 평생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이 키스를 나누자 장내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은채도 신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엄마, 아빠, 행복해요. 피로 연장해서 준호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20년 동안 기다려주신 어머니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준호는 단상으로 말순을 모셨어요. 어머니,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죠. 그 사랑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은 효도하며 살겠다고 약속드릴게요. 준호야. 말수는 아들을 꼭 안았어요. 20년 만에 다시 찾은 아들, 그리고 이제 며느리와 손녀까지 생긴 완벽한 가족. 어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 그날 밤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유난히 많이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시죠? 저 이제 행복해요. 어머니도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하늘 어딘가에 계신 아버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결혼 후 준호와 지은, 은채는 말순의 집 근처로 이사했어요. 크지 않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습니다. 할머니 집에 매일 놀러 가도 돼요? 그럼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준호는 은채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딸이 생긴 기분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주말이면 네 식구가 함께 모여 식사를 했어요. 말수는 손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만들었고 은채는 할머니 품에서 행복해했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크면 할머니처럼 요리 잘하는 사람 될래요? 그래. 그럼 할머니가 비법 다 가르쳐 줄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됐어요. 준호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고 지은은 여전히 매장을 운영하며 준호를 내조했습니다. 어느 날 말순이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어머니? 회사 대표 자리를 내게 물려주려고 해. 준호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아직 건강하신데요? 왜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그리고 내가 충분히 능력 있다는 걸 다들 알아. 이제 내 시대야. 하지만 저는 아직 자신 없어. 엄마는 믿어. 넌 할 수 있어. 말순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머니. 6개월 후 준호는 정식으로 엄마 손 반찬의 대표가 됐어요. 말순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회사를 지켜봤습니다. 대표님, 새로운 사업 계획 보고 드립니다. 준호는 이제 능숙하게 회의를 이끌었어요. 직원들도 준호를 믿고 따랐습니다. 준호는 대표가 된 후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따뜻한 한 끼 프로젝트였습니다.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 무료로 반찬을 제공하는 사업이었죠. 어머니, 제가 택시기사를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세상에는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기 힘든 분들이 많더라고요. 좋은 생각이야. 엄마도 그런 사업하고 싶었는데 내가 먼저 제안하다니 기특하구나. 프로젝트는 큰 호응을 얻었어요. 언론에서도 주목했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2년이 흘렀어요. 준호의 가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은채는 이제 초등학생이 됐고 지은은 둘째를 임신했어요. 어머니, 곧 손자가 태어날 거예요. 정말? 아이고, 우리 집의 경사네.
말수는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어요. 2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저녁, 준호는 잠깐 추억을 떠올리며 택시를 한 대 불렀어요. 오랜만에 택시를 타보고 싶었거든요.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가 친절하게 물었어요. 청담동까지 부탁합니다. 택시가 출발하자 준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 1년 전 비 오는 날 우연히 어머니를 태웠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날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문을 열자 은채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왔어요? 그래, 우리 공주. 할머니는?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거실에는 말순과 지은이 앉아 있었어요. 둘은 아기 옷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엄마가 국 데워줄게. 말수는 일어서려 했지만 준호가 말렸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그래, 우리 아들 많이 컸네. 준호는 부엌으로 가서 국을 데웠어요. 냄비에서 김이 올라오는 걸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것이 바로 준호가 20년 동안 그리워했던 것이었어요. 그날 밤 준호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로 어머니를 다시 만난 지 3년이 됐다. 그때 그 비 오는 날 택시에 타신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아마 평생 후회하며 살았겠지. 운명이라는 게 정말 있나 보다. 어머니와 나를 다시 만나게 해준 그 운명에 감사한다. 이제 남은 인생은 어머니께 효도하고 내 가족을 행복하게 하는 데 쓰겠다. 아버지,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합니다. 준호는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옆방에서는 은채의 잠꼬대가, 거실에서는 어머니가 뜨개질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준호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 아침에도 이 행복이 계속되기를,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어지기를 바라며.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빗소리는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롭고 따뜻하게 느껴졌죠. 20년 만에 찾은 가족, 그리고 새롭게 시작된 인생. 준호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